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채로 예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국가 창업시대에 대한 소망, 염원과 창업가들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실은 때로 벽처럼 다가옵니다. 시작은 늘 작고 두려움은 늘 큽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기회와 도전이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경험은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는 다음 도전이 됩니다. 리피드는 폐식용유라고 하는 새로운 자원을 다루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리숙하고 미숙했던 점이 많이 보였거든요. 엑셀러레이팅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게 리피드의 시작입니다. 팀원을 구성하게 됐고요. 아이디어도 더 디벨롭하게 됐고 10주간 매우 스파르타식의 디베이팅과 아이디어 디벨롭먼트, 검증까지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제되지 않았던 날것의 아이디어가 아닌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는 강원도 원주에서 우리 들깨로 고소한 행복과 빛나는 일상을 만들고 있는 들깨 로스터리 오키바강가 문지연입니다. 창업 초기 했을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직접 해보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청년 창업가분들이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되는 동료분들, 많은 주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껏 견뎌올 수 있었는데요. 모두 함께라면 저는 용기를 내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엑셀러레이터이자 투자자로서 수많은 창업가들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창업자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업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다고요. 다만 창업자들이 자신감 있게 흔들리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경험을 나누고 고민을 경청하여 소통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선배 창업자와 더불어 우리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도전을 선택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 이어서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부 다 이 새로운 각오로 얼굴이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끝날 때쯤은 그렇게 변할 수 있겠죠. 네. 요즘은 정말 양 측면이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 같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오늘도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뭐 이러면서 주식시장의 화랑을 쳐다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게 덫이 나오고 뭔 상관이지,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내 삶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질까, 저거 다 사기다 뭐 이렇게 보는 양 측면이 실제로 공존합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시대의 모든 측면,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82학번인데 80년대, 이제 70년대에서는 이제 공장에서 임금을 받던 노동자였고, 이제 80년대에는 학생이었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 사회는 대단히 그 고도의 성장을 해왔죠. 그리고 그때는 평균적인 게 충분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의 직장을 얻으면 뭐 별 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 보장되고 걱정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평범함은 사실은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특별함, 특출함, 특이함, 뭐 개성, 창의성 이런 요소가 아니면 그 평범함 가지고는 평범한 삶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게 이것도 양면이 있잖아요. K, 대한민국의 뛰어남, 세계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좋은 글씨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L자 성장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K자 성장을 얘기하게 됐지 않습니까? 모두가 옛날에는 V자 뭐 성장, 또 L자 성장, U자 성장 이런 얘기하다가 요새는 그게 또 갈라졌어요, 그러죠? 올라가는 데 있고 내려가는 데 있고 K자 성장. 좋아지는 데는 더 좋아지는데 다른 대부분의 경우는 또 좋아지지 않더라, 더 나빠지더라, 갈라지더라. 이것도 양극화죠, 결국은. 그래서 이 불평등 양극화가 격화되니까 사회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성장 발전하지 못하니까 기회가 또 총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청년 세대, 이게 신규 진입 세대죠. 새로운 진입 세대인 청년 세대들은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 불만도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갑니다. 이 길이 뭐냐? 이게 지금 뭐 경기가 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만 그렇다. 그때 해결책이 뭐냐?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좋은 일자리라고 되게 우리가 대기업, 뭐 공공기관, 뭐 이런 데 몇 군데 치잖아요. 근데 전체 일자리 중에서 뭐 한 1-2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다. 그래서 뭐 그런 데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뭐 차라리 이러니 쉬고 말겠다. 뭐 이런 영역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한 게 결국은 이제 창업이죠.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수성도 그러하고 또 뭐 교육 수준도 그렇고 또 성실함이나 또 집요함, 손기술, 그러니까 뭐 기능이죠. 또 사회적인 인프라, 모든 여건들이 아주 좋은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일자리를
고용되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틀라스라고 그러나요? 인공지능 로봇을 이제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막 그 회사는 주가 올라가고 막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야,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저 로봇 설치를 막자 뭐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암담하지 않겠어요?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가 이제 24시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빛도 필요 없는 그런 전기만 꽂아주면 막 기가 달아갈 때까지 그냥 무작스럽게 일하는, 스스로 기능도 막 개선해 가면서 일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불안하고.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떻게든지 대응해야 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 개성,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그걸 통해서 요새는 뭐 음식, 화장품, 성형, 뭐 드라마, 뭐 노래, 뭐 할 것 없이 막 각광을 받아요. 심지어 요즘은 K자 붙여놓으면 아무거나 장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가짜 K도 많아졌다고 해요. 예. 가짜 코리아산 이런 것도 많아질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죠. 이 독특함. 그래서 이 독특함이나 아니면 창의성이나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의 방식도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께서 토론할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또 발전해 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기업들이 수출을 지원했죠. 수출 지원.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기업이죠. 이미 성장해서. 근데 그 다음 단계로 한 게 우리가 스타트업. 그러니까 묘목을 키워주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보자 라고 하는 게 오늘 아마 주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창업한 후에 가능성이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이 우리가 최대치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주자, 또 함께 책임져 주자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보고 붐도 일으켜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들을 오늘 토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는 뭐 로컬 창업이든 테크 창업이든 지방과 청년을 주제로 또 주로 창업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따가 한번 함께 논의해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타트업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제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동시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에 대한 청년 정책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국가 창업 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는 이제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그 첫날이 되지 않을까, 그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출발을 함께하는 우리 첫 동지들이 됐으니까 함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장관님께서 정책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먼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창업의 광풍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국가 창업 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경력자 여기에 집중이 되고 중소기업, 지방, 청년까지는 확산되지 않는 이 K자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또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우리 시어섬 청년들은 증가하는 몇 가지 일자리를 두고 무한 경쟁하는 그런 지금 현상입니다. 이런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 즉 일자리를 취업하는 것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만드는 것, 내가 만드는 것, 창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창업 만만치가 않습니다. 높은 리스크로 인해서 5년간 생존율을 보면은 OECD 평균보다도 한국이 못합니다. 그리고 창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창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서 리스크도 분담하고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열풍 국가 창업 시대를 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모두가 창업 가능한 창업의 씨앗을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의 씨앗은 테크 창업, 기술 창업 또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지역에서 하는 문화, 관광 등의 로컬 창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창업 생태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의 창업입니다. 전국 방방 어디서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서울에 올 필요 없습니다.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또 권역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권역별로 또 경연을 해서 최종 오디션을 거쳐서 최고의 창업자를 선발해서 상금도 넉넉하게, 사업자금은 철철 넘치게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기업들 모두가 이런 창업 오디션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모두의 창업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테크 창업을 위해서 과기원 등을 중심으로 한 4개 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비광역권 6대 창업도시도 조성하는 등을 통해서 방산,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AI, 그린 대전환 등 기술 테크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테크 창업만 창업이냐? 아닙니다.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의 관광, 문화를 연계한 로컬 창업 상권 50곳을 육성하고 또 글로벌 창업도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로컬 창업이 스케일업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메가 특구 창업지역 규제 특례를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는 과감하게 개방하고 1조 원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실패하는 자는 없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와 민간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함께 열풍 국가 창업 시대를 열어서 국민 모두의 창업으로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서 열풍을 넘어서 광풍의 창업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총리 발표 내용 다른 거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철철 넘치게 그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할 거죠? 예, 철철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쪼잔하게 막 지금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제대로.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창업 중심 사회를 여는 첫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그 창업중심사회의 첫 번째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게 되니까 훨씬 더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세집니다. 사실 이 불확실한 세상에 도전해서 새로운 업을 만들고 또 개척해가는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들의 시작을 돕기 위해서, 스타트를 돕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설계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바꿔야 할 부분부터 먼저 정했습니다. 창업 정책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지원 사업 심사 선정의 구조에서 창업의 인재, 즉 사람에게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창업을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 혁신에 투자하고 그리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제 시작할 모두의 창업 2026은 창업가의 도전과 그리고 선배 창업가들의 멘토링 그리고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경연 속에서 경연을 결합한 창업 인재 발굴 플랫폼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의 도전자들이 1년 동안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했습니다. 100곳의 창업기관에서 500명의 선배 창업가들이 후배들의 멘토링에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1,600명의 전문가들이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성장의 방향을 조언해드리는 구조입니다. 모든 과정은 창업 포털을 구축해서 창업가와 조언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매칭되고 그 기록이 남고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이 오디션은 지역과 광역, 전국 단위의 경영을 통해서 100명의 창업 인재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3단계의 경연을 거치는 동안 도전자들에게는 자금과 또 선배들의 조언 그리고 인공지능 솔루션도 지원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창업들이 넘쳐날 것이 기대됩니다. 최종 선별된 100명에게는 1억 원의 창업 자금과 그리고 대국민 창업 무대에 오를 자격을 부여해서 이 과정을 TV 창업 오디션으로 제작해 갈 계획입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총 상금 5억 원과 또 벤처 투자 자금 5억 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하고 또 창업 포털에 등록된 창업가들의 후속 투자 유치와 기업 설립에 필요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도전 과정에서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의 자산들이 계속 남아서 이들의 자산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창업에서 쌓은 경험과 활동들은 도전 경력서 형태로 기록하고 저장해 두겠습니다. 정부의 사업 지원을 할 때나 후속에 일어날 창업 도전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도전 학교를 만들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기업가 정신을 되새기고 재도전할 힘과 동료를 찾는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도전 경험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개인의 실패 경험이 개인에게만 남지 않고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축적되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이후에 또 체계적인 성장의 길도 열겠습니다. 테크 창업가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첫 구매자가 되고 또 해외 투자자들의 미팅과 그리고 진출의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스케일업 좀 성장하고 나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고 싶은 기회가 있어서 정부의 요구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을 직접 만나서 협의하실 수 있고 또 협업하실 수 있도록 기업들과 기술 실증도 하고 또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역을 바꿔갈 로컬 창업가들을 위한 전용 투자 자금도 마련하고 또 생활형 R&D도 신설하고 수출을 지원해서 후속 사업을 준비하여 로컬 창업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을 위한 성장 단계도 설계했습니다. 또 범부처 협력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 상권과 관광을 연결한 글로컬 상권 구축 사업의 주역으로 로컬 창업가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과기원 중심의 지역 창업도시 활성화와 전 세계 한인 창업가들의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잘 설계해서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이들 간의 연계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업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또 창업가를 키우기 위해서도 온 나라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만났던 선배 창업가들과 또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창업이 미래이고 유망한 후배 창업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겠다고 그리고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한 창업가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체계와 구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창업가, 투자자, 기업과 기관이 모두 협력해서 국가 창업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두의 창업 이후에 지역 창업도시, 로컬 창업, 방산, 기후테크, 제약, 바이오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 열풍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추가적인 제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올해 1회만 기획한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올해가 1회입니다. 네, 올해에 시작해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필요하면 두세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번? 네. 근데 지금 이제 논의를 계속 토론을 하면서 드는 생각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나면 거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벤처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발굴하는 방안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일단 한번 돌려보면서 어떤 구조가 가능할지 끝나는 시점은 최종 선발은 언제쯤 될 것 같은데? 지금 12월에 저희가 매년 전 세계 1년 글로벌 정도? 스타트업들 하는데 네, 그때를 생각하고 12월 있습니다. 정도요? 12월 정도로. 네. 3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끝내는 스케줄 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고 네. 이게 하나 끝나고 또 하나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기회 총량이 좀 적을 것 같고 네. 이게 1회 이거 이제 완결적으로 끝날 때까지 예산 규모가 지금 현재는 2천억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디션에 1회 200명.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네. 1, 2 이거 지금 3단계에 걸쳐서 그러니까요.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오디션을 해서 10,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네, 네. 근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줄여나갈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최종 네. 1등 선발을 하고 거기 10억 정도 지원을 해줄 거다 그런 건데 네. 그걸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현재는 지금 예, 한 번 하는데 그거 한 번 하는데 얼마 드냐고. 지금 그 한 번 지금 하는데 중소벤처비서관입니다. 네. 전체 네. 창업 열풍 펀드 포함해서 1,000억 원 요거 규모로 한 번 하는데? 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저는 이걸 이제 1년에 한 번 이거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물론 뭐 하다가 이거 영 아니다, 뭐 별로다, 그건 모르겠는데, 창업 열풍, 뭐 국가 창업 시대 이러면서 이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예를 들면 3월달 출발 1진, 5월 출발 2진, 뭐 7월 출발 3진, 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구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1차적으로 한번 좀 짜서 네. 그다음에 저는 3개월 단위 정도로 분기 단위로 한 1년에 4번 3, 정도 4회 정도는 돌리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저도 사실 그렇게 돼야 후속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서로 프레임들이 예. 만들어질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지금 여기 옆에 엔틀러 코리아 대표도 계시지만 이 창업 그 지원 시설 창업 보육 기관들이 한 3개월 단위로 짧고 작게 실패하는 경험들을 굉장히 자주 주고 그러고 나면 2-3번 정도 뒤에 하는 네. 창업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아마 예산 확보된 예산이 없고 그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걸 약간 쪼개서 쓰고 네. 그 후반기 부분은 추경해서 확보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하고 안 되면 제가 찾아다니면서 여기 VC협회 회장도 와 계신데 모두 다 좀 적극적으로 그래 해도 지원하시겠다는 되고.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쪽의 사업으로 일부 뭐 할 수도 있고 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여튼 이게 첫 출발이 잘 되면 네. 안 되면 중간에
그만 그래서 그런 제가 거고. 원래 이제 서비스 만들면 베타 테스트 해가지고 제대로 잘 되면 오픈하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이제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창업가 분들과 전문가 분들이 참석해 주신 만큼 주제를 3가지로 나눠서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관한 의견, 그 다음에 창업 후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안내드렸지만 시간 제약상 모든 분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충분히 듣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저희가 서면 의견서 비치해 드렸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한 뒤에 꼼꼼히 검토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창업하신 분들이 궁금하신 점도 많을 것 같고요. 보육기관에서도 의견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분께서는 마이크 켜주시고요.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예,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제 앞에 계신 박상희 교수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박상희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로컬 창업, 모두의 창업 중에서도 로컬 창업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지역의 고유한 자원이나 생활 문화를 기반으로 브랜드, 콘텐츠 또 이제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의 고유 자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쉽게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브랜드나 창업들이 많아졌을 때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이게 도시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합집합이 됐을 때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테크 창업이나 로컬 창업했을 때 테크 창업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기술 중심적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간혹가다 로컬을 조금 이렇게 저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로컬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기부에서 23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던 게 있어요.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냐면 이제 지역 대학들이 역할들이 굉장히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소된 그 역할을 창업의 플랫폼으로 사용하자. 그리고 또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 결국에는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마케팅 역량들을 나눠주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에서 학생들이 그 상권에 들어가서 그 상권이 비는 시간대에 혹은 유휴 공간이 된 곳에서 예비 창업들을 이제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장치를 걸고 창업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두의 창업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이라는 시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대학가요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창업 대회처럼 이런 것들이 모두의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리 인큐베이팅 이런 것들을 대학에 이제 역할로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예술 디자인 대학에 있거든요. 시각 디자인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할 때 문화 예술 창업 쪽을 많이 다루는데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 쪽에 창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이제 R&D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문화예술 쪽에서는 이제 IP나 막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받아야 될지 지속 가능하게 할지 이런 게 항상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촘촘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우리 이제 K컬처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문화예술이 뒷받침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창업 쪽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장관님이 기획한 것 중에 지역 단위로만 나눠놨는데 분야 단위의 기회도 번뇌로 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고려는 해야 되겠네요. 네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오늘은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발표가 돼서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제 좀 로컬 창업 좀 별도로 할 건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보육기관을 전부 다 좀 다 한 100여 곳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 어떤 보육기관들이 있는지도 좀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거 기획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되고 또 누가 무엇을 쓸 수 있는지를 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의 내용들도 공유를 드리면 투자자들도 좀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야도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저기 네,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훈 대표님이신가요? 네, 네. 저는 카이스트 창업원 배현빈입니다. 지금 한성숙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굉장히 그 접점이 많을 것 같아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이스트에서 올해 중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1인 창업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년들도 졸업생들도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AI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취직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굳이 사람을 모으지 않고도 혼자서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저희는 이제 교육기관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저희 AI 대학원에서 이제 바이브 코딩에서 시작해서 이제 팀원을 AI로 AI 에이전트를 해서 이제 팀원도 구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개발에서도 AI를 활용해서 1인 창업으로 시드머니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중반기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11월에 이제 한 프로그램이 끝나는 이제 타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드머니를 정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제공하고, 그런 다음에 1인 창업으로 이제 시리즈 A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 창업할 때 저희도 그 효율성을 위해서 리소스를 최대한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 창업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에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창업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꼈던 어려웠던 점들을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로 지금 다시 그걸 모으고 있어서 그 1인 창업 기업한테 AI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거의 케이스 스터디를 묶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데, 그 지금 중기부에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런 커리큘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은 좋은 프로그램을 시작부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기 끝에 김가현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세대 타깃 뉴미디어 스타트업 뉴즈의 김가현 대표입니다. 먼저 정말 그 청년 실업 문제와 지금 이 창업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성숙 작가님께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것 같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72만 취업생 청년들의 가장 큰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뭔가 도전하기가 무섭고 실패가 두려워서 다시 재기하기가 무서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책 제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청년들이 성인이 되기 이전, 중학생 때 고등학생, 학생 시절에 린 스타트업 부트캠프나 창업 캠프와 같이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창업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변우석 학생에게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창업 캠프에서 실제로 창업을 경험해봤었던 그 경험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뭔가 내가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시기에는 이런 도전의 경험을 많이 쌓고, 지금 이런 실패에 대한 낙인이 두려운 청년 세대들에게는 아까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성실 실패,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실리콘밸리와 해외에서는 굿페일 제도라고 해서 실제로 좋은 실패 케이스를 이렇게 같이 축제장으로 공유하고, 또 페일콘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서로의 실패 경험을 축제의 장처럼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실패의 경험이 용인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좀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실패 경력서라고 이제 워딩을 써주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실패라는 단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굿페일 제도라던가 굿페일 인증 이런 식으로 그들의 도전이 의미가
의미가 없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워딩을 조금 굿페일로 바꿔봐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테크 창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아까 로컬 창업과 테크 창업 둘 중에서 기회를 얻기가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문과생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질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테크 창업의 이 개념을 AI를 활용한 뭐 컨텐츠 뭐 제작이라던가 조금만 이 범위를 문과생들도 도전할 수 있게 넓혀주신다면 훨씬 지금 이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AI 리터러시 교육이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대학생들을 좀 창업 교육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AI 툴을 구독하는 것도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AI 툴 바우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이 AI 이제 구독을 조금 지원을 받아서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터러시 바우처에 꼭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게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이제 AI 정신병이라고 해서 AI로 인해서 너무 확증 편향, 하나에 쏠리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 주셨던 양극화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에도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적인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리터러시 교육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의미 있는 아이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효 부장관님이 자주 토의를 하면 재밌겠는데? 사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자문단을 만들어서 기획을 같이 할 예정이긴 합니다. 네. 그때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 김가혁 선생, 김가혁 대표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하나 코멘트를 좀 더 붙이면 우리 세대에서는 유행을 했는데 요즘은 그 얘기하면은 큰일 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 다음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러면 잘못하면 빤만수가 있죠.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실 우리 선대들, 선조들은 아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실패해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엄청난 자극도 생기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 학습을 받는데 체험 학습이 최고의 학습이거든요. 직접 부딪혀 보는 거. 근데 이게 근데 요즘은 한번 기회도 잘 없고, 도전해 볼 기회도 별로 없고, 실패하면 빗덩어리 되거나 아니면 소위 루저로 찍혀가지고, 반드시 정말 일발필살의 기회만 해야지 실패할까 하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정석효 부장관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실패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전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고, 이거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툭툭 털고,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또 그걸 옆에서도 당연시 여기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경험 많은 사람, 즉 실패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야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의견 주셨던 김가현 대표님께서 오늘 여기 오셔서 변우석 학생분과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옆에 계신 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유일한 10대 참석자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덧붙이시고 싶은 의견이나 이렇게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체험학습이 되게 중요하고 또 도전해보고 실패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제가 이번에 방학 때 상업캠프 갔다 오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창업 씨앗을 키우기 위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캠프의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창업을 교과서에서만 짧게 접할 뿐이고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번 방학 때 2박 3일간 가천대학교에서 진행된 사업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창업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팀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이제 대학생 멘토분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그 과정에서 이제
창업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활동으로 느껴졌고 특히 캠프 이후에는 창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앞으로 대학생이 되어서도 창업 동아리에 가입해 창업 활동을 계속 경험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고등학생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여형으로 몰입할 수 있는 창업 캠프와 같은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등학생 대상 창업 캠프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확대된다면 국가 창업 시대를 이끌 미래 세대로서 키우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생 별도리 이거 하나만 들어도 되겠네. 저 지난번에 사실 규모를 좀 줄였어요. 네, 창업 캠프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정말 정답이 없는 문제를 처음 풀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시험 문제에만 국한돼 있다가 답이 없는 문제를 2박 3일 동안 동료들과 같이 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 해서 이 부분은 저는 정말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또 의견 있으실까요? 네, 그 전화성 회장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관님들도 여러분 지금 나와 계신데 혹시 꼭 코멘트 붙일 게 있으면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금융위원장도 오시고 공정거래 금융위하고 공정거래가 자꾸 헷갈려. 맞아요. 2억 원. 2억 원이 뭐예요? 2조 원으로 하든지, 네? 이경원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네. 네, 저는 초기 투자 엑셀러레이터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하성입니다. 사실 그 K-팝의 경쟁력 자체가 그 기획사들의 역량이 유효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한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엑셀러레이터는 그 입법명이 창업 기획자입니다. 말 그대로 창업을 기획하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투자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저도 현재 지금 CNG테크라는 엑셀러레이터 회사를 제가 2003년에 설립해서 저희 자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 나가면서 또 후배 창업가들에게 약 600개 기업에 저희가 한 9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모두의 창업 이런 경진대회,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계획은 굉장히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창업기획자가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같이 창업을 기획하고 또 보육할 수 있는 여러 경험치가 사실 체계화돼서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정립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503개의 창업기획자,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전국에 있는 503개 창업기획자들이 참여해서 또 정말 로컬 창업이라든지 테크 창업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같이 기획하고 같이 보육하면서 투자한다면은 이 프로젝트가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우리 장관님 기획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외에도 이 창업 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지속 가능과 관련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뒷모습만 보이는데요. 박대희 회장님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대희입니다. 네, 창업경제라고 했으면 금방 직관적일 텐데 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씨앗부터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히려 저희 전국에 있는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맡고 있는 창조경제센터 입장에서는 씨앗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번 모두의 창업에 딱 하나가 더 부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많은 것 중에 씨앗을 키울 때 물도 바람도 태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물기를 막고 있는 게 규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나왔는데 규제가 있다는 걸 창업자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두의 창업에서는 시작 단계부터 이게 규제 사항일까 아닐까를 좀 판단해주고 규제라면 여기에 샌드박스 트랙을 좀 만들어 주셔서 애초부터 이게 법무처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규제는 풀어주겠다. 이 기간만이라도. 왜냐하면 또 사업화까지
돈을 주는데 사업하려면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만들지도 못하게 되니까 요 트랙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신다면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트랙을 다 뛰어넘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문체부에서는 예를 들면 예전에 요트 탈레라고 하면 그 회사가 요트에서 숙박을 한다니까 각종 법에 걸려서 처음에 시작이 어려웠던 케이스가 있었고, 또 대전의 루센트 블록이라는 데는 이제 조각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샌드박스를 통해서 나왔지만 또 이제 이 단계에서 거래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어서 또 성장 못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요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발언 기회 얻은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AI를 통한 이제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세계 3대 강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핵심 키워드는 사실 GPU죠. GPU가 올해 16,000대를 전국에 배포를 해서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드시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GPU가 2년마다 출시를 계속하다가 최근 3년에 1년마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산 처리 속도가 예전보다 수십 배씩 빨라지는 것을 새 모델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국가에서 사게 되는 최근에 뭐 W라든지 W200 또는 B200 이런 모델이 들어오게 되면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잘 활용이 될 겁니다. 근데 성능적으로 보면 2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학습량에 대해서 굉장히 성능이 잘 돌아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때를 그 지역의 거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말고 또 다른 각각 지방의 소형 센터, 데이터 센터들한테 넘기면 스타트업들이 추론 용도로는 이 이후에 4년, 5년을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는 학습을 집중하고 최신 모델로 파운데이션 모델에 집중할 수 있게 집중을 해주고, 어느 정도 성능이 떨어져서 가치가 좀 떨어졌을 때 추론 모델을 많이 잘 쓸 수 있는 부분은 각 지역에 다시 재활용을 해서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또 한 5년이 지나면 사실 굉장히 느리다 생각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GPU 한 개만 있어도요,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시제품을 만들 수 있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타트업들한테 재분배하시는, 그러니까 전환 매각하시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신다면 전국이 AI 도구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창업 성장 모델을 가는데 단계별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기부에서 제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연구소에서 장비가 5년 정도 지나면 이거를 다시 배분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사용연한이 지나서 물리적 가치가 떨어져서 배부를 하는 거고요. 이 GPU는 성능 가치 관점에서 가이드를 잡아서 이거를 이 창업 생태계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적 사항 중에 출발 자체는 규제와 관계없이 시작할 텐데 일정 단계에서는 점검을 스크린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별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퀴즈 샌드박스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 아니야, 퀴즈 샌드박스 말고 이 사업 창업 네네. 프로그램 그것도 선발할 때도 일정 단계가 되면 규제 바로 예를 들면 사업화될 부분은 그걸 점검해 줘야 되고, 또 필요하면 법 개정이든 뭘 해야 되면 그 조치도 해야 되니까 일정 단계에서는 스크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계를 추가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저기 뒤에 양승훈 교수님이신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양승훈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소에서 일했었고 현재는 지역의 제조업하고 이제 제조 인력, 특히 이제 엔지니어 인력, 이제 대졸자 이제 공학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오늘 이제 모두의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잘 들었는데 저는 좀 뒷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고, 테크 창업과 지금 로컬 창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제조업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제조업이냐면 사실은 여전히 많은 아까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할지 난망하다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전히 그럼에도 제조업이 안정적인 중산층 일자리를 만든다는 데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조 창업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의견을 하나 드려보자면 지역에요. 저희가 1973년에 중화학공업화를 시작하고 사실은 동남권 제가 있는 창원이나 뭐 거제나 울산, 포항 이런 데는 지금 사실은 퇴직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뭐 생산직 분들, 이제 뭐 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숙련공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기술 임원이나 혹은 엔지니어로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뭔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뭐 예를 들면 국가 연구 사업을 딸 때 뭐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기여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제조 스타트업 같은 거를 지역에서 사실은 많이 시도하거든요. 지금 부산이나 울산이나 창원 이쪽에서 많이 시도하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러한 기업들의 이제 자문을 하는 스승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좀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거를 시제품 만드는 것까지는 갈 수 있더라도 사실은 양산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사실 아까 실패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진짜 남의 일본 거 베껴가면서 독일 거 기술 베껴가면서 사실은 그 혁신했던 경험을 다 몸으로 체득한 분들이 30-4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역할이 특별히 없고 지자체들 소수 지자체들이 이제 뭐 협회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으나 저는 이 차에 좀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여할 수 있게 하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저는 뭐 그래서 그분들이 꼰대라서 뭐 청년들한테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을 쩔쩔 맬 거지만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은 상호작용이 되면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팔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동남권은 지금 이제 이슈가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장화가 되니까 기계 중심의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 지금 전환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조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조선 기자재는 지금 중국으로 많이 가성비 때문에 넘어갔는데 거기도 혁신해줘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공정을 혁신하고 제품 혁신했던 요 베테랑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대통령님 지금 공과대학에 여학생들 몇 프로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공대요. 그거 한 30%는 되지 않을까요? 그게 30% 국가 목표고요. 지금 23% 됩니다. 23% 되는데 그럼 제조업체에서 여학생들 몇 프로 쓸까요? 공대 나온 여학생들 그 비율만큼 쓸까요? 자신 없습니다. 네, 절대 그렇게 쓰지 않고 특히나 이제 생산이 많은 지역들 지금 동남권 이런 곳에서는 10%가 되는 기업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웃기는 전공이 화학공학입니다. 화학이나 화학공학 이쪽은 여학생이 절반입니다.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석유화학 기업들 가면은 여성 비율 10%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뭐 기존의 대기업들을 바꾸자 이것보다 새로 이제 출발하는 기업들에 공공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고 제조부나 투자를 많이 한다면 적어도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들 들어가는 그 수요만큼 비율만큼 채용하는 목표를 주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일자리가 요약하자면 수도권에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는 수도권에밖에 없고 비수도권은 제조업이 있거나 혹은 여성들에게 사회 서비스 분야의 진라제 고용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서 그 불균형을 어느 정도 개선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놓쳤던 것 같은데 혹시 과기부 장관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 GPU 얘기하셔서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소 스타트업들이 이제 AI 개발하는데 GPU 배분을 1만 장에서 이제 40% 정도, 30%에서 40% 정도를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4,000장, 3,000에서 4,000장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모두가 다 이렇게 GPU를 100% 활용할 수 있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뭐 지원을 받고 저희가 배분을 해드릴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들여오는 장비는 미백 최신 장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최신의 장비를 들여오고 AI 학습과 이 추론 서비스를 좀 구분해서 저희가 서버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인 NPU 개발도 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론형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G200 정도 수준이 아니라 A100 정도 수준으로도 지금 AI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나눠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 나눠서 체계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제 옆에 박정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조 AI 스타트업 인텍스의 박정윤입니다. 제조 AI 분야 쪽에 해결하고 싶은 거 꼭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요청은 다시 지방에 가서 일하고 싶다입니다.
제조 AI는 제조업이 있는 곳에서 성장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울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30-40명까지는 울산에서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그 이상 더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으나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봉을 2배를 준다고 해도 안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서울에 오피스를 열고 서울에서 인력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인력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근무하고 있는 멤버들 젊은 친구들한테 울산에 발령되면 가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안 가겠다고 했고요. 그 안 가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방에 가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전이나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이 없으면 가기 힘들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걷는 건데 저희가 울산에 있을 경우에는 제조 현장에 가기에는 30-40분이 갑니다. 그래서 빠르게 현장에서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빠른 결과를 내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방에 가려고 하면 적어도 하루 이틀 걸립니다. 속도도 굉장히 늦어지고 비용도 2배 이상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지방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하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에 지방산업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지방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중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인텍스 같은 기업들이 지방에 가서 더 크게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울산에서 북쪽으로 오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셨으면. 어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겼는데 거기 부산 가고 싶다고 대기하는 그러니까 부산으로 발령해달라는 게 160명이 대기하고 있다던데 부산은 그런 데로 괜찮은 모양이던데 좀 어때요? 부산도 별로라고 한답니까? 예, 지금 작은 일자리나 좀 규모가 작은 이제 스타트업들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30-40명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0명, 200명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문적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력들은 지방이 좀 내려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게 뭐예요? 뭐 문화시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라서 데이트할 때도 없다, 사람 만날 기회가 없다, 이런 것도 꽤 중요하다고 하대요. 저도 울산의 제조업에서 일했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집에 가지 않고 다른 지방에 있는 분인데 집에 가지 않고 바로 울산으로 가방 메고 내려왔다. 들어보니까 무작정 울산 가면 현대자동차도 중공업도 없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집에 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젊은 청년들의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을 보게 되면 이제 똑똑한 인재들이 지방을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연결만 잘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약간의 미스매칭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비전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좋아질 기미가 별로 없다, 나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좀 참고하겠습니다. 네, 앞서 안내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논의가 넘어와서 이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까지 다 열어두고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네, 저기 끝에 이동민 대표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 산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건설 로봇 만들고 있는 고래로보틱스 이동민 대표입니다. 극초기 스타트업에게 박사급 인원을 모셔오는 건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요. 박사급 인원을 모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병역 특례입니다. 그러나 병역 특례 지정이 비교적 까다로워서 극초기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초기 스타트업들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연화된 병역 특례 제도를 운영한다면 이공계 인재들이 스타트업으로 유입이 되고 나아가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고래예요? 이름이? 네, 레고를 거꾸로 네이밍했고요. 네, 모듈러한 로봇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고래? 그건 줄 알았더니. 네. 건설 로봇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드웨어 생산은 아니고 개발. 하드웨어 개발, 그다음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현재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 하정우 수석님 옆에 한상엽 대표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회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투자하는 일을 하는 소풍벤처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 정부 들어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임기 시작하실 때 한국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서 몸소 코스피 ETF에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새 2배 났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네, 제가 투자할 자신 있습니다. 예, 뭐 좋겠다는 생각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그 프로그램 자체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환 혹은 관점 자체를 창업 수에서 좀 시장 규모와 매출로 바꾸는 그 지표를 세팅해야 된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창업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창업의 질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또 실패의 우리가 목적도 결국은 스케일업을 만들어내는 좋은 기업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첫 시작은 좀 정부 주도로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 속도가 더 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전국에 있는 500개의 창업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획자들에게 각자의 모두의 창업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고 그들이 반대로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의 사무국에게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실제 약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모두의 창업이 1년에 3번, 4번이 아니라 500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그걸 한 번에 모아서 결국 연말에 우리가 500개의 프로그램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확인한다면 훨씬 더 지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좀 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패 확률은 높은데 또 유난히 국가나 산업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인더스트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기후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은 좀 긴 호흡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후에너지 투자공사와 같이 좀 장기적이고 과감한 좀 투자를 전담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사례가 존재했고요. 이 개념을 좀 확대한다면 물론 모태펀드도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스타트업 투자공사 이런 형태로 정말 리스크를 제대로 테이킹할 수 있는 금융기구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역시나 이 스타트업 열풍도 좀 더 지속성을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 같네요. 그 섹터를 좀 나눠가지고. 근데 제대로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어쨌든 뭐 한 100개 이렇게 투자를 하면 한 7, 80개는 사라지겠지만 그중에 한 10개, 20개만 살아남아서 성공해서 한두 개만 성공했다 다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가 나타나는 숫자는 0.01% 정도? 만분의 1. 네, 그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잘 성장해서 적정한 규모로 커가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것도 유의미하고 또 큰 회사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전 말씀하신 중에 민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 주도가 중요하다는데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중물을 붓고 이번 창업 경진 대회도 붐이 일어나려면 정부 혼자 나가서는 붐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전국에 걸쳐서 모두 하고 계신 크고 작은 경진대회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좀 연결되고 그리고 민간 창업자분들도 여기에 서포터즈로 잘 참여하시고 투자하고 연계되고 뭐 아직 설계가 좀 있어야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투자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지분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기업 가는 그런 방향에 대한 설계를 경진대회 수준에서 넘어가서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 많이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봐서 물론 그 중에 뭐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투자공사 펀드보다는 투자공사가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긴 하네요. 기후 장관입니다. 기술 에너지 투자공사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한전이 이제 기술 지주회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1년에 R&D 예산만 4천억을 투자를 하고요. 가지고 있는 특허만 8천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 기회 자체가 열리지를 않았는데 그 다양한 전력과 에너지 관련한 곳에 한전의 기술력을 가지고 일종의 기술 지주회사나 투자공사 개념으로 하면 훨씬 더 벤처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는 일종의 모태펀드 기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활성화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펀드도 그 기능을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펀드는 청산 욕구가 있잖아, 그죠? 이익 실현 욕구나 청산 욕구 때문에 지속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까지 사실 다 같이 조금 더 이제 단계가 넘어가면 검토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그러시죠.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대통령님 오른쪽에 문지연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왼쪽에도 기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들기름 짜고 있는 오키와간 대표 문지연입니다. 들기름 짜고 있어요? 네. 네, 저는 현장에서 로컬 창업에 대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의견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앵커 기업이 굉장히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작은 가게가 함께 성장해야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그런 로컬 창업 생태계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컬 상권이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 매출이나 고용 수치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연계성, 스토리 진정성 등 지역 내 파급력 요소도 성장 가능성 평가 기준에 조금 포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은 로컬 비즈니스가 이런 좀 한계점을 좀 느낄 때가 있는데요. 로컬에서 좀 오래 버틴 기업이 지역의 자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역과 신뢰를 쌓으면서 천천히 성장하고 또 그 파급력은 꽤나 큽니다. 오래된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중후기 단계의 장기적 지원과 그리고 지원 사업 단계에서 업력 제한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을 조금 풀어주시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님 왼쪽에 강지호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벤처캐피탈사 엔틀러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타난 훌륭한 창업자들이 정말 글로벌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엔틀러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30개 정도의 도시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각 도시의 공통점을 보면 그 국가에서 테크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의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이상이 이민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엔틀러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창업팀을 볼 때 어떤 팀이 강한 팀이냐, 다양한 배경과 경험과 시각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이 뭉쳤을 때 굉장히 강한 팀이 된다라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구, 아카데미아 쪽에서는 또 훌륭한 어떤 교수님들과 어떤 연구자들을 또 많이 모셔오고 또 함께 한국에 있는 그 연구자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어떤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직 창업 쪽 생태계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외에 있는 훌륭한 창업자분들 혹은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또 만약에 다음 사업을 할 때 한국을 이제 내가 한국을 선택해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 있는 창업자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또 그 좋은 어떤 새로운 경험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각을 활용해가지고 훨씬 더 글로벌한 스타트업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님께 제일 이렇게 떨어진 이충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리피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충호이고, 리피드는 저희는 폐식용유라고 하는 폐기물 자원을 수거 단계부터 데이터와 함께 수거하여서 결국 지속가능 항공유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식용유로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로 항공유를 만든다고요? 예. 네. 그거를 이제 SAF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지금 폐식용유가 이제
중요 미래의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바로 옆에 계신 그 엔틀러의 1기로 선발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그래요? 네, 창업 인큐베이팅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과정에서 특히 저희가 가장 많이 컨택하는 이제 정부 부처는 당연히 이제 중기부입니다. 중기부에게 수많은 정말 많은 지원을 정말 너무 감사하게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중기부의 그 배치 자체가 대부분 기능적 배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거를 이제 산업적 배치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추가되면은 좀 더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더 그런 규제적인 부분에 막혀 있을 때 좀 해결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후부와 긴밀하게 컨택하고 있고 이게 정제를 하다 보니까 산업부, 사용은 또 국토부, 그 다음에 이제 수거할 때 저희가 돈을 주고서 사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경부까지 되게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데 이게 과거에 제가 회사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회사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대관 부서가 있어서 대관 부서에 요청하면은 거기서 잘 대응을 해줬는데 저희는 스타트업이니까 당연히 대관 부서가 없고요. 그런 기능을 좀 중기부에서 마련해 주시면은 정말 저희뿐만 아니고 수많은 테크 기업 내지는 로컬 기업들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 창업 시대 너무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저희 직원들이 이거 듣고 다 창업하겠다. 일은 직원 다시 뽑아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걱정이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기업 민원이 이제 특히 폐기물 처리, 뭐 재생산 뭐 이런 거는 관련 부처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도 그 기업들 민원 창구 단일화는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냥 한 개의 기업이 하나의 창구를 다 동시에 하고 또 내부적으로 스스로 처리하게. 뭐 하여튼 그런 데 복잡하긴 하네요. 하여튼 곧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또 의견 있으실까요? 네, 박용근 이사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카이스트 교수이자 테크기업 창업을 한 박용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국가 창업 시대 전략과 얼마 전 대통령께서 크게 예산 확보해 주신 R&D 정책이 만나면 시너지가 되어서 폭발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모큐브는 바이오 분야에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거를 보게 해주는 장비를 만들어서 현재 전 세계 150여 개의 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검사, 산부인과 검사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전을 저희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R&D 투자가 핵심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번에 R&D 예산을 크게 확장하는 결단을 해주신 덕분에 현장 분위기는 지금 매우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국가 예산이 성공적인 결과로 확장되기 위해서 또 그런 대통령님의 결단이 현장에서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펙 경쟁이 아닌 실력 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 R&D 공모를 보시면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로 예를 들면은 제일 맛있는 찜 요리를 가져와라가 아니고요. 빨간색 찜통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정부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만 정해주시면 그걸 어떻게 풀지는 기업이 열심히 경쟁해서 노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드리는 정책은 행정이 아닌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R&D라고 이제 사람들은 같이 부르지만 사실은 R은 지식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D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개발 정책은 지금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처 20개, 과제 전문기관 25개, 그리고 지자체 기관 8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관별로 규정과 양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과제를 수주해도 행정 지옥에 빠지게 되고요. 국가적으로는 규제 비용입니다. 하나의 입구로 하나의 규제로 통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에 관련된 것은 그 이전 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패의 용인, 지식의 축적이 중요한 부분은 연구재단 같은 체계로 일원화되고 기업은 제품을 만드는 D, 개발은 기업을 전담하는 그 체계로 교통정리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 K-스타트업으로 나오는 많은 기업들이 서류에 매몰되지 않고 제품 개발에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K-스타트업 그 업체 그 생태계의 목소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만 몰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정부가 평평하고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그 새로운 기업들 그리고 저희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돼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 근본적인 지적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연구개발 관련된 정부의 기관에 이제 뭐 기준, 절차, 형식 이런 것들은 대폭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게 많이 남아 있나 보네요. 이거 저기 우리 가기정통부 장관입니다. 대통령님. 그 말씀 잠깐 해보시죠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대폭 개선이 오래됩니다. 아직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 단계라서 체감을 못 하시는 것이고, 행정, 그 불필요한 행정 양식들은 대거 삭제했고요. 그리고, 그 가재비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서 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변경된 사업이 시행되기 전 단계 전 단계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같아요. 거고요. 올해부터 이제 다 적용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올해 한번 해보고 현장에서의 지적은 계속 저희가 수렴해서 고쳐나갈 건데요. 한번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예, 아직 아마 시행되기 전 단계인 것 같네요. 적절시장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규제개혁 그 차원에서 이제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표 직속으로 되는데 규제를 풀고 안 풀고 이런 것도 검토하지만 오늘 지적하신 대로 서류가 이게 지원 금액이 있고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는데 도대체 이 서류 작성하기 지쳐서 지원하기 싫다는 목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지금 있는 거를 30% 줄이는 차원이 아니고 꼭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고 공통으로 수입되는 거 다 없애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규제기위원회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 항목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해 놓은 것도 하여튼 형식적인 절차나 감사 대비용 문서 만드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그 다음에 연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따지지 말아라. 최선을 다하면 됐다. 그리고 연구 과제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세부 항목 따져가지고 영수증 챙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신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도 강화해서 최대한 자유롭게 하되 그걸 또 악용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제재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영국에서 퇴출되도록 그 외에는 아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해놨고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이제 한두 분 정도 의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앞에 계신 황영숙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천에서 참기름 짜고 있는 농부창고 대표 황영숙입니다. 여기는 들기름, 저는 참기름. 네네. 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씀 이렇게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언니 동생이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 자매가 같이 창업을 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에 창업한 기업들의 정말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사실 인력난, 젊은 청년들의 인력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청년이 없고 있는 청년마저 사실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이게 창업이기도 한데 저도 창업할 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이렇게 창업했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골에 있는 작은 기업이지만 좋은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공장도 예쁘게 짓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공장이 왜 이렇게 예뻐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장 예쁘게 짓고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휴게소도 만들고 샤워장도 만들고 좋은 환경을 정말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사실 또 농식품 제조 기업이 많이 남지도 않아요. 이런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너무 힘들고 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방 소멸에 결국 청년이 있어야 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만드는 농부창고가 되자가 저의 목표가 되었고 일단 청년이 지방에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농부창고에서 일하는 동안 몇 년 안에 1억을 모으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도시에서보다 지방에서 돈을 모았을 때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이제 기업도 열심히 하겠지만 예를 들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한테 소득세를 감면을 한다거나 혹은 또 농촌 정착 장려금을 준다거나 또 이분들이 또 결혼을 하거나 했을 때도 머물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부부가 같이 일하게 되면 어떤 또 다른 장려금을 준다거나 집을 지어준다든지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사실은 신규 채용 중심으로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지원이 아니라요. 인건비 지원이 보면 약간 신규 채용을 늘리는데 목표 좀 초점이 잡혀 있는데 저희 보고 직원을 자르라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는 있는 직원들과 정말 성실하게 같이 함께 가고 싶거든요. 기존 이미 채용된 직원들에게 어떤 근속 중심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 정말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앞집, 뒷집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빈집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거나 농촌에 있는 기업들의 그런 어떤 사택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들이 사실 도시에 데이트 나가고 하잖아요. 이게 로컬 복지 바우처라던가 이런 게 주어져서 시골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지방 근무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 자체가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농촌에 있는 기업도 열심히 할 거고 정부에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천 읍내는 아니고 면에 있습니다. 무슨 면? 보문면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면에는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대충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천은 그 경북도청이 안동에 오게 되면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천 인구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농부창고가 있는 보문면은 사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면은 어쨌든 면은 읍내로 또 모이죠. 네네네. 읍내로. 뭐 또 아니면 또 다른 큰 대도시로 가고. 네네. 대구를 가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깨 농사도 지어요? 저희 직접 짓고 있습니다. 누가 지어요? 저희 부모님, 뭐 삼촌, 이게 외할머니 같이 하시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남은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참기름 생산에 필요한 참깨를 다 작업하지는 않겠죠, 설마? 저희가 100%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근에서 믿을 수 있는 농부님들한테 직접 수매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참깨 다음에 특산물이 뭘까 보다가 생강이 또 예천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요? 생강청을 또 제조하게 되면서 직원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걸 이제 요새 6차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인터넷 네. 배송까지 주문 생산 배달까지도 하니까 인터넷 뭐 그건 당연히 하시겠네요. 네, 네이버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판매. 최종 질문은 그래서 이 참기름 예천 참기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저희 직원은 현재는 지금 12명이 접합하고 있고 상당히 크네요. 지금 이번에 2명, 3명 더 채용하게 돼가지고 현재 15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천의 그 읍에서 제일 큰 사업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면에서 제일 큰. 그래요. 이런 사업체 정말로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옆에 계신 한상우 의장님 계속 손 드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10번 들었는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 한상우입니다. 제가 협회장이긴 하지만 저 역시
한 명의 스타트업 창업자입니다. 저는 버스 부분에 특화된 모빌리티를 하고 있고요. 또 2년이 돼서 저는 분당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뭐 매출 1,000억이 넘는 중견으로 많이 컸습니다. 아마 대통령님도 아실 만한 건물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회사가 분당 야탐역에 있는데요. 맞은편에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에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분당에서 제일 큰 건물일 거예요. 퐁퐁 라이트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건물 지하에 큰 이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국의 거의 시외버스 터미널 절반이 휴폐업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이게 새로운 모빌리티들이 등장하면서 이 시외버스 터미널들이 경쟁력을 잃은 거죠. 그 위에는 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마트 장사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홈플러스라서 또 이게 건물 자체가 썰렁해졌습니다. 그 지하에는 또 커다란 이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어요. 또 다 이게 넷플릭스 같은 OTT로 넘어가서요. 이 건물 자체가 그냥 썰렁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옷가게들, 뭐 생필품 파는 데들 이런 것들도 쿠팡 같은 모바일 커머스 다 넘어갔죠. 이걸 보고 이제 암울하냐면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제가 도쿄를 가거나 다른 데를 갔을 때 여전히 그런 몰이 잘 돼요. 우리는 그런 몰이 안 되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 디지털 전환하는 회사들, AI 로보틱스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들어가요. 저만 하더라도 판교에서 올라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 상권이 바뀐다거나 뭔가 어떤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호황이다 불황이다에 떠나서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사가 2,600개가 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요 회원사 한 244 정도 되는 회사 한 20곳의 시총과 그 고용 인원을 보면 이미 5대 그룹 수준을 넘어섰어요. 대부분 지난 10년간 국가의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정책 흐름 아주 잘 탄 행운을 받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DX에 이어서 우리 AX, GX 등 어마어마한 기회가 떠고 있는데 창업이 과거의 출산처럼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두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아주 절실한 순간이고 이런 부분에서 창업 열풍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아무리 정책이 좋다고 보조금 줄 테니까 아이 낳으라 그러면 낳겠습니까? 아이가 낳고 싶어야 낳는 거죠. 창업을 하고 싶어야 하는 건데 이게 돈이 된다, 잘 된다, 기회가 있다 이러면 뜯어 말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해서 잘 되는 애들 있다. 이런 상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창업 퀴즈들을 많이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중에 이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이거 정말 좀 흑백 요리사처럼 재밌게 잘 만들어서 전 국민들한테 이런 스타들이 나오고 또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더 인기예요.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이 좋은 뜻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 이제 우리 오늘 로컬 얘기도 많이 했지만 기술 기반 창업. 예전에 그냥 동대문에서 물건 떠다가 부산 서면에서 장사해도 그냥 잘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의 창업이 되지 않고 다 이 상권이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업이 기술 기반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또 이 AI, AX 시대에 살아남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소버린 AI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크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결국 산업이 되고 상품이 나오고 돈이 되는 일들은 스타트업들이 AX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AX 잘하는 게 진짜입니다. 안드로이드가 우리 게 아니었지만 우리가 제법 DX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쏟아내고 빅테크와 경쟁하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을 우리 스타트업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이 이 기술 기반의 창업으로 과감히 나서는 데에는 디지털 전환에서 뭘 성공했고 뭘 잘 못했지 이걸 되짚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중개사, 택시, 버스, 심지어 전직 관료들까지 직역단체의 저항으로 이 분야의 DX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 DX가 시원치 않은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디지털 전환이 안 돼 있으면 AX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학습시킬 괜찮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 세상 만사 모든 게 귀결되는 게 정치이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정치하시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이 너무 잘 돼서 지나치게 커서 이 괴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장의 실패가 나왔으니까 정부가 개입해도 마땅합니다. 근데 이제 크기도 전에 두드려 맞고 꺾이고 밟히면 누가 창업하겠는가 해서 저는 이 AX라는 아주 큰 기회에 대기업의 이 소버린 AI 베이스에다가 스타트업들이 창의로 AX를 버티컬로 각 산업별 분야별 AX가 나오고, 그 과실이 자영업자 한 분, 다음 배달 노동자 한 분에게까지 다 골고루 전달이 돼서 대한민국 기술을 승상하고 상공이 발달하고 정말 창업 부국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말씀하실 기회를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제가 발언할 걸 줄일 테니까 좀 더 하시죠. 네, 그 옆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저는,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대통령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창업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요. 창업 아이디어가 청년들이 어디서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공기관이 한 R&D, 그 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허, 그 다음에 과기계 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또 특허, R&D 자료, 지식재산처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정부가 내놔야 됩니다. 다 공개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기술 창업을 하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대 융합 창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퇴직한 이 과기계 어떤 이 연합회 이런 분들 연계해주고, 또 퇴직한 또 기업에 있는 또 삼성 대기업에 있는 분들도 세대 융합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소인데요. 그래서 창고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가보면은 이 놀고 있는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전환해 주려야 되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걸 전환하려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번에 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이제 과제 전문기관 그래가지고 과기부 장관님은 잘하셨다 하는데, 이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원, 이게 각각 따로 하면서 이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관 차원에서 25개 과제 전문기관을 대폭 어떤 이 좀 통합을 하는데,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업무 통합을 좀 해서 서로 간에 높낮이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창업하는데 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술 창업을 위해서 중기부하고 저희들 협조해가지고 관계부처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물적 기초를 확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줄이신다고 하셔서 몇 분만 더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대신 좀 압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아 대표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 포항에서 주식회사 바이오브릭스 운영하고 있는 장진아고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현재 재직하면서 교원 창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이오 프린팅 인공 장기,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 제약 분야의 산업들이 아무래도 규제와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비용 투자가 필요한 시설과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이제 창업 환경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조성됐을 때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성공하는 사례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시드 단계를 넘어서 라운드 A 정도 가게 되면은 서울 판교 지역들, 그러니까 주로 소위 말씀하시는 이제 주요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저희 그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인허가에 관련된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점점 이제 이 지역에서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공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GMP 그리고 세포 치료제 생산을 위한 CGMP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오송에 있는 K바이오 헬스 정도입니다. 대구에도 K메디 허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 조금은 다르고요. 그리고 규모도 다르고 운영을 하는 그 숙련도도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바이오 의료 분야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허들이 있고 기업이 혼자서
바텀업으로 모든 시설을 다 구축해서 가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지금 제가 있는 경북 포항 지역은 바이오 특화단지라는 이제 부분도 되어 있고 저희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이렇게 뭔가 더 혜택이 있거나 혹은 뭐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깊게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과의 그런 면담 과정을 좀 별도의 트랙으로 개설을 해주신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굉장히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조금 제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교원 창업을 하거나 혹은 연구기관, 학교기관에서 기술 창업을 하게 되면은 뭐 일부의 IP들을 기술 이전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시권에서부터 뭐 양도까지 다양하게 있고 그 과정을 학교에 있는 기술사업화팀, 연구소에 있는 기술사업화팀과 아주 많은 디스커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 보면은요, 그 IP 중에서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IP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3년 전에는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이제 관 주도로 해서 이런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초기 3년 혹은 스크리닝하는 동안에는 대학에 있는 IP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 중에서 특정 기간 이후에 이 IP를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적인 이제 관점이 고려가 될 수 있다라면 저희가 더 다양한 IP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더 많은 IP를 실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전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한 분만 한 분만. 네, 한 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상창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년 전 서울에서 지역 활성화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충주 구도심 관악골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동네 이제 카페와 그다음에 스테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 고향은 경상도 구미고요. 제 아내는 인천입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은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너 여기서 공부해서 이 도시에 머물러라 라는 얘기를 잘 듣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는데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리턴을 하려고 하면 분명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고 제가 지금 이제 있는 이 충주라는 곳은 지역 주민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저희 이제 시내에서 이제 구도심이니까 땅 팔고 집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 도시가 충주하면 사과밖에 읽히지 않는 곳에서 사과 말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겠고 수도권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유휴 공간들을 매입해서 안정적인 초기 공간 확보를 한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유동인구가 2,000명인 곳에서 지금 현재 유동인구 5만 명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동네 친구들, 저희는 이제 동네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동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빈틈 요소들을 메꾸는 역할들을 하면서 조금 더 이 동네 체류할 기간을 늘리고 이 외지에서 이 동네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 생태계를 관리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처가 사실 다른 곳보다도 중기부에서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인인지 아니면 특정 상권에 속해 있는 건지 애매합니다. 그 말인즉슨 행안부에서는 이들을 지역 혁신가로 부르고 농림부에서는 이들을 청년 농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문화부에서는 저희들을 문화기획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의 생태계 관리를 보다 좀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의 포지션이 애매하다 보니까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부처를 넘나들 수 있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뚝 자를 필요는 없는데. 맞아 하세요. 네. 근데 제가 로컬에 와서 좀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스케일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컬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뭔가 성장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케일업에서 조금 스프레드 아웃의 좀 관점 전환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함께 오래가는 플레이어들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은 나눠드린 서면 의견서에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관련 부처의 여러 장관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김성숙 장관께서 죄송합니다. 한성숙 장관께서 오늘 나온 제안들, 좋은 제안들이 많으니까요.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창업 중심 국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이미 창업하신 분들 또 관련 협회 회장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새로운 세대들 또 새롭게 진입하는 창업 희망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또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꿈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 조치들을 성실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